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3월 7일 일요일 오후 8시 18분입니다. 자, 일요일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빨리 이 영상을 찍고 싶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이런 테마이기도 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리포트도 좀 몇 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뭔가 이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런 뇌피셜들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더라도 같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 이렇게 좀 내용이 방대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구독자분들이 더 많아지면, 제가 1000명이 넘고 나중에 진짜 제 목표 뭐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되면 라이브로 뭐 당장 1000명이 되더라도 이렇게 라이브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서로의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하면은 좀 더 이 투자에 대한 가치의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생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많은 인사이트들 그리고 많은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제 이 주식 방송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제가 그 사이에 낄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지만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이런 뭔가 채널의 이런 방향성들을 계속 잘 잡아가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요, 자, 자율주행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율주행은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 자율주행은 또 인간의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혁신.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철도의 보급, 뭐 그 전부터 뭐 비누의 이런 탄생, 비누가 탄생하면서 인간이 수명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질병에 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전기가 발생이 되고, 전기가 이제 이렇게 상용화되고, 자동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하면서 이 인간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그 이상의 뭔가 발전이라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혁신, 그리고 생명, 이 우리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잖아요. 교통사고의 가장 1순위는 이제 졸음이잖아요. 졸음운전. 그 다음에 부주의, 이런 안전 뭔가 불감증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이 자율주행이 이제 진짜로 기술이 완전하게 보급이 이제 되면 이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2단계 정도까지 이제 상용화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차선 보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까지 됐는데,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3단계, 특히 4단계까지 보급이 한 2024년, 2025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내년 2022년이라든지 혹은 2023년 안에 뭐 4단계 혹은 이제 5단계까지 나올 거라고 해서 더욱더 이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뭐 내년 당장 자율주행이 뭐 4단계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나 핸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행이 가능한 단계고, 5단계는 사람이 없이도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5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테슬라가요, 특히 이제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로보택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5단계까지 나오면 이 로보택시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테슬라의 목표가 이제 이 테슬라가 차가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근할 때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뭐 아침 9시에 하고 퇴근을 저녁 6시에 한다고 치면 9시부터 6시까지 차는 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택시의 기능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또 이동 수단으로서의 뭔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차가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다 그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또 테슬라 진짜 대단하구나. 이 전기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로 새롭게 나타날 산업은 이제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네, 전기차의 보급이 이루어질 거고 그 내연기관차로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시키는데 좀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해요. 전기 시스템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그 다음에 로보택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UAM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뭐 이동 그러니까 항공 이동 수단, 뭐 드론 택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론, 뭐 택배로 제가 이렇게 써놨고, 로봇 택시가 이렇게 또 써져 있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이제 이걸 OS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그 그 운영 체제, 네, 이제 차량 내 뭐 우리 뭐 이제 핸드폰 쓰면 뭐 안드로이드 아니면은 뭐 애플 뭐 앱스토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OS 서비스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상용화 되고 있죠. 저도 제 차를 타면 이제 저는 기아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아차를 타면 거기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막 뜨죠. 뭐 이제 내비게이션 플러스 뭐 이제 뭐 기아페이 그래서 차 안에만 뭐 지나가도 차 안에서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사람이 운전대를 안 잡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거든요. 우리가 장거리 이동을 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 가는 데까지만 해도 운전대를 잡고 4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4시간 동안 나는 오로지 운전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간적인 손실이 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 보급화가 된다면 그 4시간 동안 나는 차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밀린 드라마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뭐 이제 웹툰이면 웹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기도 하겠고, 뭐 차의 공유를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관, 관리, 보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생기면서 엄청난 다양한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UAM, 이 뭐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드론 항공 이런 기술이까지 이제 생긴다고 하면 더욱더 이동 시간은 단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인간의 이런 혁신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점이 그리고 또 비행기의 단점이 있잖아요. 비행기는 우리가 공항까지 가야 되고 공항에서 뭐 탑승 수속해야 되고 많은 인원이 타니까 뭐 이렇게 활주로를 가는 시간, 뭐 탑승 수속하는 시간, 내리는 시간 이런 게 이제 소요가 많이 되는데 이제 드론으로 이런 게 상용화가 되면 어디서든 뭐 빌딩에서 빌딩 사이 이제 뭐 헬기장 같은 게 이제 생기기만 하면 이제 이동이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거점 시스템이 또 이제 이게 뭐 어느 뭐 모든 곳이 다 승인이 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뭔가 이 항로를 뭔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이제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면 이제 5G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지금 당장 전기차에만 이 차량용 반도체가 뭐 내연 기관차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된다 하면은 아마 3, 4배 더 뭐 4배, 5배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라든지 클라우드까지 이런 정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기초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일단 현대차, 근데 이 완성차 기업들
뭐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대차, 기아차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을 하는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만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에 관련된 칩을 만드는 텔레칩스, 그다음에 뭐 차량용 반도체 이 기업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기업인 해성DS, 이 기업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친환경차에 따른 또 타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타이어도 뭐 바뀔 텐데, 만약에 뭐 타이어도 약간 이제 센서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타이어가 이 지면에 접촉하는 이런 정보들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뭔가 타이어의 발전도 필요할 테니까, 그러면은 뭐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을 것 같고, 한원 시스템도 차량용 그 뭐 냉각 이런 것들 만들죠. 그다음에 인포뱅크는 제가 뭐 하는 기업인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뭐 그거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런 관련된 기업 중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캠시스는 일단 뭐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빠진 게 있는데, 엠시넥스는 지금 당장 그 차량용 카메라를 만들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만들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그 스마트폰 쪽에 좀 더 비중이 많은 기업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들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왜냐면 반도체 필요하니까 파운드리 많이 생산을 또 해내야겠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한국단자, 뭐 그다음에 엠시넥스 있었구나 여기. 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엠시넥스.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당장 이 차량용 관련된 MCU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백색 가전 쪽에 더 비중이 높지만, 사업 계획서 보시면은 차량용 쪽으로도 이제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전으로만은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 물론 가전도 계속 발전이 되겠지만, 이제 뭐 더 많은 가전 제품들과 그다음에 차량도 계속 이 발전에 따라서 MCU도 계속 이 개발이 되고 이 생산이 되어야 되니까, 이 어버 반도체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지금 모빌리티 쪽에 지금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뭐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네이버도 뭐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경쟁이니까 모빌리티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웹툰 쪽에서, 웹툰 쪽에서도 1인자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차를 타면, 어, 지금도 뭐 이제 애기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이제 차에서 웹툰을 많이 보지만 아마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 놔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뭐 3단계, 4단계 기술 이런 게 부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2020년 11월 7일 영상에 자율주행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자율주행 관련된 영상이 좀 조회수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움직였던 기업이 텔레칩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칩스 미디어, 라닉스, 캠트로닉스, 모트렉스,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약간 드론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캠트로닉스는 최근까지도 좀 많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도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 뭐 이런 삼성전기 이것도 인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라닉스나 모트렉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제가 좀 따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지금도 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까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였었고, 이제 뭐 앞으로 또 만약에 뭐 이제 진짜 4단계 나온다, 뭐 테슬라 관련 아니면 현대차 관련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뜰 때마다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보급화가 안 됐잖아요. 보급화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이 대다수의 종목이 다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들 간에도 약간 순환매가 이제 돌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을 뭐 너무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뭐 완성차, 아니면은 뭐 인포테인먼트 이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두 종목만 들고 계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다 이제 우리가 나눴을 때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상용화까지 이제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 2022년, 2023년까지 보면 지금 당장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빠질 때마다 종목에 대한 약간 이해만 있다고 하면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수익이 빨리 나느냐 아니면 좀 더 오래 가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거의 차이인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요런 뭐 UAM이라든지 뭐 5G 이런 것들은 좀 제쳐두고, 전기차나 뭐 2차전지 이런 거 좀 제쳐두고요.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될 때까지 좀 필요한 기술들은, 일단 센서 측면에서는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는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전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더나 라이다, 이렇게 카메라, 그다음에 초음파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HUD 해갖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ADAS 해가지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투자를 한 이유가요.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아우디나 이런 쪽, 약간 BMW 이런 쪽에 지금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그 폰터스를 100% 인수를 해가지고 블랙박스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도 그 현대 폰터스 제품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상용화 되려면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기술이 훨씬 좋아져야 되겠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레포트 내용을 좀 이렇게 발췌를 해온 건데요.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OS는 이 인포테인먼트죠. 인포테인먼트. 즉 차량 안에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콘텐츠, 이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도와주는 OS.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제 상용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 차량 제어라든지 자율주행 기능 강화를 위한 이런 부품들의 뭐 SW를 통합하는 OS까지 지금 요게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시총이 높았던 겁니다. 지금도 높죠. 뭐 현대차보다 좀 몇 배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이런 OS 체제가 훨씬 더 발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음악이라든지 영상 이런 콘텐츠들을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네, 플랫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제가 집어 넣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옛날에 뭐 지니 뮤직이라든지 뭐 요즘 또 메타버스 관련 쪽 뭐 해갖고 움직이잖아요. 뭐 소리바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근데 지금 관리 종목이기도 해서 그런 종목들까지 움직였던 게 작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차라리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그래서요, 이 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우로라? 어, 네, 아무튼 이 기업에다가, 네, 제가 영어가 진짜 약해가지고 2019년 300억 원 투자를 했고요. 지분을 0.92% 보유를 하는데, 이 회사가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 이게 이 기업이 아니고 이 벨로다인이군요. 이게 지금 제가 몇 개의 레포트들을 좀 섞어서 보다 보니까 이 벨로다인의 이 차량용 라이다 양산하는 업체를 또 이렇게 벨로다인이라는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기업이 뭔가 기대했던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대신 뭔가 이제 만도의 기술력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이렇게 레포트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칩 현대차는요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했고 테슬라는 근데 자체적으로 칩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제조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또 상용화가 되려면 굉장히 이 연산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판단하는 데까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칩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또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또 어버브 반도체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나중에 또 여기까지 발전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해가지고 또 생산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SK 하이닉스는 뭐 하이닉스는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그 반도체 기술이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자율주행과 또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현대차가 일단 2022년에 레벨 3 자율주행차 G90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프랑스 기업의 뭐 이런 GEN2 제품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또 자율주행 2022년에 3단계 자율주행차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올해 뭐 중반 뭐 3분기 4분기부터 또 자율주행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 만도를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만도 리포트도 몇 개를 좀 봤는데요. 일단은 만도의 자율주행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론 해가지고 네, 라이더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이 기업에게 공급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차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 공급사인 발레오와 파트너사인 벨로단 외에도 만도의 역할을 주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도는 2019년에 일단 라이다 및 카메라 등을 공개를 했고요. 올해에도 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CES 거기서. 그다음에 자율주행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도약을 위해 라이다와 보디 이미지 레이더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AS 제품군 강화와 지역적 수주 제한 해제 등으로 자율주행 전문 센서 업체로의 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만도는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가져가면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죠. 이따 또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가 원래 이 헬라 홀딩스와 독일의 이 헬라가 이 자율주행 쪽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작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도가 이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해요. 100%. 그래서 라이더나 뭐 이런 ADAS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아마 기업들도 지금 분주할 겁니다. 이게 점점 빨라지니까. 원래는 뭐 한 2, 3년, 4, 5년 남았으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도 더 분주하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리포트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만 좀 이렇게 발췌를 좀 해가지고 띄워놓고 한번 봐볼게요. 네, 요게 129페이지짜리인데요. 이걸 다 일단은 좀 세부 내용들은 다 한번 봤습니다. 봤고 일단은 네, 얘를 옆으로 좀 치워놓고
네, 20페이지.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OS예요, OS. 커넥티드 카 OS.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차량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 앞에 그 그림 보셨을지 모르게 그 전면 유리에 이제 막 그 인포테인먼트 정보들을 막 이렇게 띄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막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특수 유리들도 개발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약간 캠트로닉스가 약간 그런 기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뭐 얇고 약간 뭐 이런 탄성이 좋은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UTG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연동까지, 그다음에 운전자 맞춤형 UX,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SW 업데이트, 그다음에 X2X, V2X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안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뭐 리눅스 개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뭐 클라우드나 이런 멀티미디어 이런 부분, 뭐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커넥트 이런 쪽에 종목들이 수혜를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칩들, 네, 이 칩을 이렇게 모델 3에 장착되는 이 칩을 테슬라는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양산 중인 차량에 차량용 컴퓨터를 자체 개발해서 장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원가를 대폭 낮추었다. 그래서 원가까지 이제 낮추면은 기능도 좋고 뭔가 가격 전략에서도 우위를 좀 찜할 수 있겠죠. 경쟁사보다 6년이나 빠르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테슬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칩들 이렇게 모양을 좀 보시면 좀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참. 자, 그 다음에 네, 61페이지. 61페이지. 네, 요런 것들 이제 네. 센서 부분에서요. 네, 이렇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다음에 GPS 이런 센서들, 그다음에 브레이크, 뭐 가속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필요할 거고, 그래서 뭐 막 상신 브레이크 뭐 이런 종목들도 막 움직이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정밀 지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겠죠. 라이다나 이런 레이더 기술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지 판단 제어까지. 그다음에 64. 네. 이거는 뭐 이제 현대 기아차 뭐 이런 생산 능력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71페이지. 네,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요. 이 IT 기업들과 그다음에 완성차 기업들 간의 협업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그룹은 뭐 이런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까 뭐 우로라라고 그러나? 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바이두 뭐 이런 기업들과 이렇게 다양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투자를 뭐 18년도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오로라네, 오로라. 네. 아이고, 머스케라. 이거 무식한 거 티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바이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기업이 그 모비라인가 그 기업이 지금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SK 네트워크스가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전기차 충전인데 이거는 네, 빼고. 요즘 SK가 좀 시끄럽죠. 네, 그 다음에 71페이지 넘어갔고 83페이지.
아이오닉 5에 이런 전동 킥보드까지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런 전기 콘센트. 그 다음에 콘센트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요. 저기, 캠트로닉스가 그 무선 충전 쪽도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상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책상에 핸드폰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책상도 있어요. 거기 안에 무선 충전 그게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캠트로닉스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에다가 선 꼽고 뭐 할 순 없잖아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데 전선이 있는다는 게 조금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도 갖춰지지 않을까 하면은 아마 캠트로닉스 주가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런 무빙 콘솔이라든지 이런 사이드 미러 카메라 이런 거를 그 옛날에 캠시스가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했는데 그걸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미러 대신 카메라. 그래서 이거를 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무빙 콘솔, 네, 이런 것들까지 이런 것을 그러면 또 뭐 만드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92. 네, 마지막인데요. 네, 이건 이제 투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이런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탑픽을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래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UAM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AM. 이것도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제 하늘길이 이제 더욱더 다양하게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도시화율이 지금 이제 더 급격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교통, 특히 이게 이제 차의 가장 아무리 자율주행 차여도 도로가 막혀버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이제 드론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정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뭐 미국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우버가 하고 있는 이런 UAM 이런 사례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UAM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냥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반경 내에서는 차보다 뭐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래서 뭐 진짜 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원래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 거리로만 치면 비행기 타고만 가도 30분 걸리지만 뭔가 뭔가 이륙하는 시간, 활주로 가는 시간, 탑승하는 시간, 내리는 시간, 공항 가는 시간 하면 이제 좀 더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드론이 상용화가 되면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림 요런 것들 이제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 와, 진짜 멋있네요. 오로라가 이런 걸 하나 보네요. 그래서 네, 최근에 현대차도 이 UAM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시스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뭐 기체 부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것들을 또 뭐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운항 서비스, 뭐 플랫폼, 그다음에 이착륙 시설. 이제 시설들은 뭐 높은 빌딩 위에도 뭐 이제 만들 수 있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관제탑들. 그러면은 이제 네,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AM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까지 한번 좀 봤고요. 그럼요, 자 한번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약간 메타버스랑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생각이지만 일단은 네, 1차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텔레치스를 보시면요, 이때였어요. 이때 9월달, 10월달, 그다음에 네, 이렇게 1월달까지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죠. 이렇게 한번 상승 나왔고, 두 번째 상승, 그다음에 뭐 이때는 뭐 전체적으로 또 장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만도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때 네, 한번 시세를 10월달에 네, 이렇게 10월달에 강하게 주는 모습이었고요. 라닉스도 네, 이때 10월달에 이렇게 네, 10월달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시세를 한번 줬고, 그다음에 좀 한번 또 1월달에는 이때는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갔을 때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요 정도 보고, 캠트로닉스도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이때부터 계속 꾸준히 우상향 나오고 있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네, 이때까지. 그래서 네, 만도 봤죠, 아까. 네, 만도 8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가총액 2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만도 같은 경우는 더 빠진다고 하면 한 59,000원 선까지도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뭐 내가 생각하는 이런 지지선까지 오면요, 한번 매수해가지고 좀 오래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매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꼭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렇게 89,000원 갔을 때보다 지금 6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조정을 네,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도 차트적으로도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네, 시장이 아마 다음 주, 네, 일단 내일부터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하고 너무 뭐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을수록 또 투자하기는, 이런 의사결정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어 무슨 종목이 있었죠? 네, 해성 DS 한번 볼게요. 네, 해성 DS도 12월부터 2월까지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네, 단기적으로 100% 상승을 했고 지금 한 25%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해성 DS 같은 경우도 그 해외에 그 저기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각이 돼서 올라졌고, 지금 근데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좀 좋아하는, 나는 카메라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MC넥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캠시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뭐 차량용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해성 DS나 아니면은 좀 우량주로 보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아니면 삼성전자,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차량용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블랙박스 하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라닉스나 아니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주봉상으로 보면 다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텔레칩스도 지금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트를 믿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차트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진짜 무조건 좋다 하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요. 아무 때나. 네. 그래서 근데 또 거기다가 기업도 좋은데 차트까지 매력적이다? 그러면 진짜 100%인 거예요. 100%. 그래서 텔레칩스도 지금 일단은 또 한 번 뭔가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보면은. 네, MC넥스도 그렇고요. 네, 특히 MC넥스는 고가에서 그렇게 하락이 급하지 않았죠. 네, 그래도 20%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20%로 네, 18%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 그래도 많이 하락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MC넥스도 지금 딱 여기 저항선에서 저항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은, 잘 지지선에서 지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MC넥스가 이제 카메라뿐만이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뭐 핸드폰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량용 이 자율주행 카메라까지 부각이 돼버리면 시총 이제 지금 9,600억 정도 되는데 뭐 1조, 2조까지 충분히 만도의 시가총액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매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고 매출이 지금 1조 클럽에 가입을 최근에 좀 또 했잖아요. 그래서 MC넥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딱 여기 저항 뭔가 지지선까지 잘 조정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우량주는 뭐 언제든지 뭐 저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한원 시스템 연봉 보시면 꾸준한 우상향, 네, 꾸준한 우상향, 뭐 몇 년 뭐 1, 2년 이렇게 가더라도 뭐 더 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1, 2년을 내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봉만 보고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며칠 뭐 10% 20% 물리더라도요. 주봉, 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홀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연봉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LG 있어서 뭐 전장 부품 해갖고 지금 뭐 마그나랑 이렇게 합작 법인을 또 섭일 이렇게 막 하기도 했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저는 좋게 보고요. LG 전자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업, 뭔가 이 기업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연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뭐 초음파 기술, 아니면 이제 전장 부품, 이런 뭐 EGMP 부품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배터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포테인먼트일 수도 있겠죠. OS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뭐 인포뱅크 볼까? 인포뱅크도 엄청나게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포뱅크구나. 인포. 네. 그렇죠. 이때 이때 네 상한가 가고 네 연속 상한가 가고 상한가 3번 갔네요. 네 이때도 거의 26%까지 갔다가 좀 빠졌지만 상한가 3번 갔어요. 이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끝은 아니겠죠. 네.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965억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막 오르다가도 막 빠지기도 하고 음. 만약에 이제 좀 초보 분들이 이제 저도 초보지만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이걸 참으신 분들은 2연속 이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겠죠.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한번 또 이제 거래량 이런 종목들도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좋은 게 이것도 이제 상승 시그널이 한 번씩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날 슈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포뱅크 이런 쪽 나는 이런 종목이 좋아. 시가총액이 낮고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좋아 하면 이런 종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연봉상으로도 보면은 일단은 뭐 약간 우상향 추세이긴 한데요. 네, 월봉으로 볼게요. 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달간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인포뱅크밖에 모르겠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택배 관련돼서는 뭐 CJ 대한통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일단은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좀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 뭐 캠토노닉스, MC넥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만도, 네, 만도도 너무나 좋죠. 네, 월봉상으로도 좋고요. 네, 연봉상으로도 이제 3년째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 여기서 팍 이제 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봉상으로도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 우량주,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가 이제 분할되고 조정이 좀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차 굉장히 좋죠. 네, 현대차는 저는 그 노조라든지 약간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앞으로도 일단은 매수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기아차를 하고 말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영상 길이가 46분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PPT로도 좀 만들어서 약간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내용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들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내용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 얼굴 이렇게 보면서 서로 채팅하면서 뭔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또 실시간으로도 이런 내용들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또 좋은 뭔가 투자 시장이 열리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일요일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또 우리 에이벨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또 좋아지길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장 마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